안녕하세요. 톱스타 뉴스 구독자 여러분, 예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미친 게 그래 미친 게 미친 너 적실래 이유는 충분해. 원래 예정대로면 쉬지 않고 바쁘게 활동을 하기로 팬들이랑 또 약속도 했고 회사도 진짜 지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코로롱 때문에 이게 활동을 하더라도 4주 내내 정말 팬들 없이 계속 음악 방송을 하는 게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능할 수 있을 때 활동하는 앨범을 하려고 그 전에 디싱이나 깜짝 선물 같은 앨범을 작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Raining All Night이라는 곡은요, 제가 팬분들이랑 소통을 하다가 팬분들께서 예지 노래에 술 마시면서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비 오는 날에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비 오는 날 혼술하면서 듣기 좋은 노래를 팬들이랑 소통하다가 뚝딱 만들어낸 곡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의 뭐 인스타 라이브, V에 다양하게 했었는데 가장 티키타카가 좋은 게 딜레이가 없어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하고 나서 한 1분 있다가 크크크크가 올라오면 대체 왜 웃는 건지 이런 걸 모를 때가 있어서 제일 많이 해보니까 제일 좋은 게 유튜브 라이브가 딜레이가 좀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유튜브 라이브로 소통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가수의 꿈을 키운 게 TV를 보다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시발점, 시작점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요 편집에 제가 하면 좀 욕 같아가지고 아무튼 그게 시작은 아니어가지고 춤추는 걸 워낙 좋아해서 제가 무용단에도 들어가고 댄스 학원도 가고 막 그랬었어요. 14살 때 홍경민 선배님 콘서트에서 댄서로 무대에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때 홍경민 선배님이 옷 갈아입고 계실 때 저랑 다른 댄서 언니랑 둘이서 단독으로 무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정말 이걸 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그때 딱 들었던 것 같아요. 무대를 굉장히 많이 서다 보면 관객분들 표정이 다 보이거든요. 근데 그 표정이 정말 오로지 나의 다음 동작? 이런 걸 기대해주는 그런 표정이 막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에 계속 서고 싶다. 무대에 계속 서려면 어떤 게 있을까 하다 보니까 가수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피에스타 예지일 때는 언니들이 워낙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꽁냥꽁냥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언니들이랑 있으면 저도 자연스럽게 뭐 말투나 행동 같은 것도 제가 막내였거든요. 그래서 언니들이 워낙 예지 이렇게 해주면 성격 같으면 이렇게 하는 왜 이래 이래야 되는데 멤버 언니들이 막 이렇게 해주면 저도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들이랑 있을 땐 좀 더 다양한 뭔가 색깔을 입히면 입히는 족족 저희가 딱 어울리는 그런 모양을 5명이서 같이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거기서 좀 더 다양한 매력이 나오는 것 같고, 래퍼 예지, 가수 예지일 때는 정말 오로지 저의 이야기를 담아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딱 본질적인 저의 성향들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론 제가 가장 마지막에 연락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사전 미팅이라고 해서 그게 오디션 개념으로 많은 분들이 그런 오디션을 거쳐서 그 중에서 9명인가? 가 선발이 돼서 언프리티 랩스타 멤버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 갑자기 미팅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랩을 막 그렇게까지 8마디, 16마디 막 이렇게 채워서 제대로 썼던 적이 없는데 나한테 이런 기회가 와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정말 솔직히 말하면 살면서 기회라는 게 내가 원할 때 오지 않잖아요. 내가 다 준비가 됐을 때 나 지금 딱 준비됐는데? 지금 기회가 오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지만 그때마다 나에게 원하는 기회가 오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기회가 또 언제 있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일단 그냥 쓰자 해서 그냥 막 이것저것 랩도 써보고 많이 듣고 그러고 미팅을 갔는데 다행히 제작진분들이 보셨을 때 제가 되게 특이한 캐릭터처럼 비춰졌나 봐요. 조심하거나 이런 느낌도 없고 이런 게 되게 특이하다고 느껴지셨나 봐요. 그때 별명이 뻑큐 성애자였거든요. 근데 그랬던 이유가 얘는 무슨 이렇게 뻑큐를 계속하냐 막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어쩌면 그런 마음도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내재된 마음속에 항상 아이돌 그 이미지가 조심해야 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일단 나의 본질적인 성향 안에는 나는 일직선으로 말하고 싶은 나의 성향도 있는 건데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건 이 방송이 너무 적격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뭐 매일매일 365일 24시간 그런 모습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저는 사람 마음속에 날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언제 어느 타이밍에 쓰느냐인데 딱 저희가 피에스타 활동이 좀 힘들 때였어요. 기회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고
방송도 많이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안에 나를 보여주고 싶고 내 얘기를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조금 준비는 덜 됐지만 이 기회를 내가 잘 잡으면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팅을 봤는데 다행히 좋게 봐주셔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제가 뭘 해도 싫어할 거라는 생각이 꽤나 어릴 때부터 좀 마음속에 있었어서 해명해봤자 어차피 해명을 듣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내 걸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저희는 계속 인정을 받으면서 레벨업이 되잖아요. 인정을 받은 기분이 들어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얼마 전에 노네임이라는 랩을 제가 공개를 했었었는데 그때 미묘라는 곡이랑 같이 네네 옛따라이브라는 걸로 잠깐 공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곧 나올 예정입니다. 저는 정승환 씨요. 저는 가사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냥 목소리도 그렇고 와 어떻게 이렇게 쓰지? 막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서 기회가 된다면 작업을 꼭 같이 해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미친 개가 저를 진짜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다 보니까 미친 개가 애착이 많이 갔었는데 제가 마이그래비티라는 곡을 내기 전에 여러 가지로 저 자신에 대해서 잃었던 걸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팬분들의 편지나 DM이나 이런 걸 읽으면서 우리는 정말 각자 다른 환경에 있어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팬분들한테 위로를 받은 만큼 나도 위로를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5번을 엎었다 다시 썼다 할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던 곡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마이그래비티가 제일 애착이 많이 가요. 아무래도 데뷔했을 때 정확하게 데뷔날 첫 무대 위에서 인이어로 내 목소리를 들었을 때 왜냐면 제가 무대를 많이 섰지만 인이어를 방송국에서 낄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무대 위에서 인이어를 꼈는데 내 목소리가 들리고 우리 멤버들 목소리가 들렸을 때 진짜 데뷔했구나. 진짜 우리가 이뤘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를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제 안에 정말 많은 예지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노래를 할 때는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 많이 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를 때 생각도 많이 하고 근데 랩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내 안에 있는 일직선은 다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냥 이런 성향이 다 똘똘똘똘 뭉쳐져 있는 게 랩이라서 그냥 사람으로 따지면 기쁨, 열받음 좀 이런 느낌이라 감정처럼 너무 달라요. 그래서 어느 하나를 꼽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전 민초입니다. 전 민초예요. 반민초파 분들을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반민초파 분들이 이제 이의를 많이 제기하시잖아요. 민초는 잘못됐다. 치약이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전 정말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수 있지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 되게 무지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제 입맛입니다. 전 눅눅. 완전 눅눅. 바삭하면 목이 따가워요. 저는요, 팬분들 편지를 놓는 아예 그 큰 상자가 있어요. 거기에는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받은 편지들과 이런 게 다 진짜 큰 박스 안에 있는데 가끔 내가 엄청 나태해진다라고 느낄 때 그 상자를 다시 열거든요. 그러면 정말 난 잘하고 있는 게 맞아. 난 지금 내가 조금 흔들리고 내가 생각했던 정답이 이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들어도 아니야. 난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을 거야. 라는 확신을 주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팬분들의 편지를 읽을 때. 그래서 그때가 가장 나 잘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다시 태어나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의 어린 시절은 정말 음악이 너무 좋았고 근데 다시 태어나서는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다시 태어나 봐야 알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만족스러운 음악을 하는 가수가 되면 너무 베스트겠지만 저는 그냥 인간관계에서도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냥 적어도 예지 노래는 참 솔직하다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020년에 제가 정말 쉰 만큼 팬분들을 자주 만나는 기회를 만들겠다. 우리 팬분들이 아니 우리도 현생을 살아야 하지 않냐 그만 나와라 라고 할 정도로 제가 열일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는데 그래도 앨범은 디싱으로라도 계속 냈어요. 근데 하지만 팬분들을 못 만나서 정말 2021년에는 팬분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 뭐 예를 들면 그게 팬미팅이 됐든 팬사인회가 됐든 콘서트가 됐든 뭐 음악방송이 됐든 뭐가 됐든 그냥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예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